자, 안녕하세요.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입니다.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 일단 미국 증시만 놓고 본다면 안 좋죠. 예, 다 1% 이상의 하락하는 모습이 보여졌는데, 근데 그와 비교해서 한국 증시를 보면은 나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괜찮아요. 그래서 살펴보자면, 일단 코스닥은 오늘 오히려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일단 음봉이긴 하지만, 근데 상승 종목이 더 많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 해외에 어떠한 모습을 보고 어떤 걸 파악을 해야 될지 보고 하나씩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이 전 세계 시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한국 증시가 이렇게 괜찮은 이유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그동안 많이 빠졌잖아요. 빠질 만큼 빠졌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적인 리스크가 선반영되었기에 오늘 이런 모습이 나오는 것이 아닐까라는 제 개인적인 의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쪽부터 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러시아 군대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 등의 포위 공격을 시도하는 등 지정학적 리스크는 고조가 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러시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전일 러시아 핵전력 관련 부대를 특별 전투준비 태세에 돌입시켰으며 침공 엿새째인 이날에는 민간 거주지까지 공격했다라고 전해지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극단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발걸음을 옮겨가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향후에 진행될 협상에서 우위에 서기 위해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싶고요. 현재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와 1차 회담에 나섰으나 아무런 결론도 내지 못한 채 회담을 끝냈다라는 소식도 전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2차 회담 일정은 잡지 못한 상태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라 과연 우크라이나가 일단 지고 들어갈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 쪽도 어떻게든 최대한 손해를 줄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EU 쪽의 가입이나 뭐 여러 가지를 시도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자, 이게 협상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길어진다면 전 세계 증시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건 감안하시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런 영향 때문에 국제 유가 같은 경우에 WTI 기준으로 103.41달러, 8.03% 상승 마감하였고요. 채권 가격이랑 금 가격 같은 경우에는 안전자산 수요 증가에 급등하는 모습이 보여졌고 달러는 혼조 마감하였습니다.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루브라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뭐 20%까지 올리는 모습도 보여주고 한다라고 하는데 뭐 이러한 모습들 같은 경우에 향후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미국에서 나온 경제 지표를 살펴보자면 지금 2월달 ISM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월보다 개선되는 모습이 보여졌고 미국의 1월 건설 지출은 전월비 1.3%가 증가를 하면서 월가의 예상을 상회하는 모습이 보여지는 그러한 상황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 모기지 신청 건수가 줄어드는 모습이 보여지면서 거래가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하는데 이러한 모습을 보면은 미국의 부동산이 아예 꺾이지는 않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제조업도 나름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원자재 가격이 전 세계의 인플레이션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걸 잡기 위해서 IEA 회원국에서 이 원유를 6천만 배럴 정도를 방출하는데 합의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다 여러분들께서 알아두시면 좋을 만한 내용이 뭐가 있냐면 지금 EU에서 러시아의 7개 은행을 스위프트에서 제외하기로 예정했다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 중에 스베르방크와 가스프롬방크는 유지한다라고 해요. 왜 그런가 한번 슬슬 읽어보니까 이 가스프롬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원유와 가스를 수출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 다 제재를 하더라도 에너지는 건들지 않겠다라는 걸 알 수 있는 내용이겠죠.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러한 움직임을 보여준 것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반대로 생각을 한다면 가스프롬 안 건드렸네. 야, 이거 유가는 현재 단기적인 영향은 받을 수도 있겠지만 이 큰 공급에 문제는 없기 때문에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겠다. 이것도 이제 연결해서 한번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체크하시면서 보시고 다만 지금 유럽의 곡창지대가 타격을 입고 있다라고 합니다. 밀 옥수수 선물이 급등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 땅이 녹기 시작을 하는 현재 농사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 이제 농사를 못하면 한 해 농사 망치잖아요. 그로 인한 가격 상승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안정이 빠르게 안 되면 이거는 내년까지 큰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가 이런 전쟁을
하는 모습 때문에 우크라이나에서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나 아니면 유럽 쪽에 이 바이오 쪽으로 해가지고 진출하려는 기업들이 이번에 이제 조금 많이 막막해진 상황 이런 것들이 보여지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 타격을 입을 기업들이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뭐냐? 내가 만약에 바이오를 투자를 했다면 우크라이나에서 임상 실험을 진행을 했는지 지금 하고 있는 도중에 이런 사태가 터진 건지 이걸 집중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요거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나 뭐 2상이나 3상 진행했는데 이거 터졌으면 야, 이 비용 손실이 만만치가 않을 겁니다. 정말 꼭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로 지금 비료주가 주목이 받고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선 남의 화학을 좀 집중해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뉴스 나오기 전에 저도 남의 화학 봤습니다. 근데 이거 보고서 뭐 조비나 다른 이 비료 업체들을 좀 봤거든요. 특별하게 뭐 없더라고요. 그래서 남의 화학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그냥 섹터 전체가 좋은지는 조금 더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의견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번 주에 제롬 파월 의장이 하원에서 증언할 예정이다라고 하니까 여기서 이제 매파적인 이야기가 나올지 비둘기파적인 이야기가 나올지 지켜보면 좋겠다. 이것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50bp를 올린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또 시장 출렁일 수 있다라는 거 감안하세요. 자, 그리고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 부분도 꼭 들으셔야 되고 말이죠. 이 두 가지는 이번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된다. 이게 시장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며 시장 정리 한번 싹 마치도록 할 텐데 지금 제가 방금 말씀을 드린 이 시장 정리의 내용은 텔레그램 공급방을 통해서 장전 시작 전에 이렇게 정리를 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 먼저 체크를 하고 싶다. 그리고 이 공부방에는 진짜 말 그대로 공부를 할 수 있는 이런 수급 분석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리포트들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제 채널 커뮤니티에 이 텔레그램 링크가 있거든요. 그 링크를 통해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리딩방이 아니니까요. 정말 같이 공부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위주로 생각하시고 들어와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시장 정리 한번 길게 해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도움 될 만한 내용들 싹 정리해서 말씀드렸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정말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는 걸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종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한국 BNC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한국 BNC 같은 경우에 좀 많이 떨어질 만큼 떨어졌는지 최근에 반등이 조금씩 나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이긴 한데 그래도 봐야 될 만한 포인트들은 있기 때문에 자, 그런 것들 하나씩 생각을 해보면서 차근차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무래도 한국 BNC 같은 경우에는 안티로키노를 필두로 하는 이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들이기 때문에 신자의 숫자에 굉장히 민감하게 연동이 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최고 21만 9천 명까지 3월 1일 나왔다라고 하고 최대 40만 명까지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와주고 있죠. 거기다가 이제 백신 패스는 없어지고 뭐 여러 가지 규제들도 없어지고 진짜 말 그대로 풍토병화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근데 이게 물론 풍토병화가 되긴 좋긴 한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 감염자가 늘어나는 만큼 위중증 환자 역시도 퍼센테이지는 낮아지지만 사람의 숫자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일일 사망자 역시도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자, 그랬을 때 더욱더 이 치료제들에 대한 관련된 그런 이슈들은 더욱더 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지금 신풍제약이 결과 좋게 나왔다라고 해서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 한국 BNC에서도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나 한국 BNC 같은 경우에는 이 치료제 관련된 이슈에서만큼은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잖아요. 지금 골든 바이오텍이 일정을 생각을 해보면 3월 말에서 4월 초에 이 결과물을 발표를 해서 4월 내에 이 결과 데이터가 좋으면은 긴급 사용 승인을 진행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약품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 하면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쓰였던 거거든요. 안정성은 검증이 됐다. 이제 막 나온 신약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지금 당장 뭐 어떻게 데이터가 나온 게 있다라고 하더라도 다 믿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 안트로피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래 쓰였기 때문에 데이터 부분에 있어서 과거에 그런 거 보면 되는 거니까 검증을 충분히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했을 때 결과 값이 나쁜 것도 아닌데 의사들 입장에서도 안트로퀴노놀 이게 더 안정성이 좋은 그런 것들이 있는데 한 번 더 생각해 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 이제 감안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한국 BNC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 안트로퀴노놀 관련해 가지고 생산을 직접 하는 공장을 현재 투자 진행 중이니까 향후에 풍토병화 돼가지고 관련 약품이 많이 쓰이게 된다면 꾸준한 매출 역시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캐시카우로서의 역할을 확실하게 해줄 수가 있다는 것이겠죠. 자, 그리고 이 안트로퀴노놀 관련된 판권을 한국 말고 어디 쪽에 갖고 있는지를 체크를 해보면요. 우크라이나 쪽이랑 러시아 이런 데에 갖고 있거든요. 물론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 전쟁 때문에 썩 좋은 모습을 안 보여주고는 있지만 만약에 국제사회에 원조가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안트로피노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화이자의 약품과 함께 이 우크라이나 쪽으로 지원이 갈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회사 입장에서는 직접 이 제품을 내 돈 들여갖고 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국제사회의 도움이 이 안트로피노를 사갖고 보내겠지. 그러면 매출의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러시아 입장에서도 미국 쪽에 수출이 다 막혀 있는 상황에서 대체제를 찾을 수밖에 없을 텐데 안트로키놀 같은 경우에는 대만의 제품이기 때문에 충분히 우회 통로로서의 역할을 해줄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유상증자를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또 하나의 먹거리를 찾아가지고 진행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지금 한국 BNC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바이오 시밀러를 통해 가지고 회사의 사이즈를 키우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필러 부분도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게 지금 리오프닝이니 뭐니 하면서 의료 미용 기기 쪽이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미용 쪽의 필러이기 때문에 다시금 또 주목을 받을 수가 있다. 이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뉴스들 하나씩 살펴봤겠다. 차트 한번 바라보도록 할게요. 일단 한국 BNC의 수급을 우선적으로 보자면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가 마이너스긴 하지만 그 이전에 요 아래에서 와 외국인 기가 막히게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렇게 좋은 모습을 안 보여주긴 했는데 근데 뭐 정말 뭐 절망적이다 그런 수준도 아니고 그냥 어떻게 하루하루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수준이다라고 체크해 볼 수 있고요. 근데 외국인은 되게 좋았어요. 요 아래쪽에서. 외국인이 이 종목을 통해서 과거에 해먹었던 전적들을 생각을 해보면 보통 이런 수급이 나오고 나서 빠른 시간 내에 한 번 정도 크게 올리고 물량 던지고 지금 또 가격 떨구고 이게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일단 아래서 모아가는 듯한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기대해봐도 되겠죠. 여기서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모아서 한 번 정도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걸. 그래서 수급을 보는 포인트는 그냥 딱 외국인 계속 들어와주면 좋다. 여기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향후에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는데 외국인이 안 파는 모습 보여주면 여기서도 그러다가 이렇게 추가적으로 올라가주는 모습 보여줬던 거거든요. 여기서도 추가적인 상승을 과거랑 비슷하게 기대를 해보면 좋겠다. 요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차트를 한번 봐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한국 BNC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지라인부터 우선적으로 체크를 해보자면 주봉상의 60주선 여기 확실히 저항이 되어버렸고 월봉상의 자 여기 보이시죠? 20개월선이 바로 아래까지 따라온 걸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떨어지더라도 여기를 가격상으로 한 14,300원 생각하면서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그럼 여기서 조금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거 감안하면서 지켜볼 수 있겠죠. 라인으로 친다면 진짜 얼마 차이 안 나요. 이만큼.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요 음봉의 하단도 생각을 하면서 지켜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기준을 좀 짜본다면 요 부근이
지지라인이 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보여지는 상황 속에서 이제 돌파를 해줘야 되는 위치가 어디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자, 이 21선 부근, 여기를 바로 꼽아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종목의 특징이 뭐라고 제가 두고두고 강조했던 거 있죠. 21선을 돌파해주면 21선 볼린저 상단까지는 이렇게 가주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곤 했다. 자, 그럼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21선을 여기서 통하고 뚫어준다면, 자, 볼린저 상단까지 한번 노려볼 수가 있겠다.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이 볼린저 상단이 조금씩 내려오겠지만 61선 아래로 내려오기 전에 돌파해주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61선을 뚫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여기 쌍바닥 이후에 한 분기의 추세선을 뚫고 올라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121선까지는 빠른 시간 내에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120선 돌파하면은 자, 여기서 다음날 한 번 정도 양봉 더 나온 거 체크가 되죠? 양봉 하나를 더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여기는 매물대가 되게 많은 자리거든요. 이걸 아래로 깔고 움직일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 그런 모습까지 나오게 된다면 이전 뭐 최고점은 아니더라도 더 올라갈 수 있는 근거로서 더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은 이제 계속 쭉쭉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건데 여기서 이제 좀 떨어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많이 조심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럼 현 상황에서 지금 제가 방금 말씀을 드린 걸로 진짜 간단하게 여기서 어떻게 봐야 될까? 전략 짜보면요. 자, 요 아래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면 홀딩하면서 지켜보자. 그러다가 21선 돌파했네? 야, 조금 놓고 나은 게 아니라 이제 최소한 볼린저 상단까지 보고 만약 61선까지 뚫어줬으면 121선 그 이상까지도 한번 생각해보자. 떨어졌을 때 현 위치에서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은 손실의 기대값이 작은 편인데 이거 올라갔을 때는 수익의 기대값이 되게 크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이 종목은 현재에서 만약 매수를 하면은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의 종목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한국 BNC에 대해서 수급부터 해서 회사 이제 차트 전략까지도 한번 살펴봤는데요.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 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요. 텔레그램이나 멤버십 운영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체크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